차가운 강철로 만든 거대한 탑이 속절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한때 대륙을 지배했던 무적의 상징이 이름 모를 평원의 진흙탕 속에서 포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의 고장이 아닙니다. 완벽함이라는 이름의 자부심이 가장 원초적인 자연, 현실이라는 장벽을 만난 순간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명성이 무너지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최강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쉽게 부서질 수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진흙탕을 예견하고 이 안에서 춤을 추도록 태어난 존재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강철이 아닌 그 강철에 담긴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한반도의 혹독함이 빚어낸 생존의 기술이 어떻게 유럽의 안보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는지, 그 거대한 서막을 지금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이 이름은 엔지니어링의 정수이자 수십 년간 서방 자유진영의 완벽한 방패였습니다. 이 전차는 냉전 시절 북유럽의 광활하고 단단하며 예측 가능한 평원에서 소련의 기갑 웨이브를 막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최고의 장갑, 최강의 화력, 묵직한 강철로 적의 포탄을 막아내고 강력한 주포로 적을 분쇄한다. 무겁고 튼튼하며 강력했습니다. 그들의 가상전장은 포장된 도로와 단단한 평원이었죠. 이 완벽함에 대한 믿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우크라이나, 전설은 라스푸티차라는 거대한 진흙지옥을 만났습니다. 독일의 엔지니어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바퀴가 허공을 맴도는 절망적인 현실이었습니다. 70톤에 육박하는 육중한 무게는 이 원시적인 진흙에 밑에서 오히려 거대한 족쇄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토션바 서스펜션은 단단한 지면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하는 데는 탁월했지만 변화무쌍한 진흙탕의 지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기갑 신화가 진흙탕 속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K가 있습니다. K는 완벽함을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생존과 적응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가상전장은 독일의 평원이 아니었습니다. 70%가 산악 지형이고 여름엔 집중호우로 모든 것이 진흙탕이 되며 겨울엔 땅속까지 얼어붙는 철원의 혹한기 훈련장이었습니다. K 개발에 참여했던 한 엔지니어는 혹독한 테스트 환경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결함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환경 그 자체다. 이 환경이라는 적을 극복하기 위해 K는 세계의 어떤 전차도 갖지 못한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심장을 가졌습니다. 첫째, 암 내장형 유기압 현수 장치입니다. 레오파르트의 토션바가 단순히 충격을 견디는 방식이라면 K의 ISU는 지형을 읽고 능동적으로 반응합니다. 차체를 낮춰 매복하고 포신을 하늘로 들어 산 너머의 적을 조준하며 험지에서는 차체를 기울여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퀴 하나하나가 진흙 속에서도 최적의 접지력을 유지하도록 스스로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둘째, 동적 궤도 장력 조절기입니다. 진흙탕이나 험지에서 고속 기동식 궤도가 벗겨지는 것은 모든 전차의 숙명과도 같았습니다. 궤도가 벗겨진 전차는 전장에서 가장 손쉬운 표적이 됩니다. 기존 전차들은 이를 정비하기 위해 멈춰야 했고 전차병들이 직접 나와 위험한 수리를 감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K는 주행 중에도 컴퓨터가 궤도의 장력을 1초에 수십 번씩 계산해 스스로 궤도를 조였다 풀었다 합니다. 진흙 속에서도 거친 산악 지형에서도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폴란드가 K를 선택한 것은 단순히 신형 전차를 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완벽함이라는 환상 대신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다는 적응의 철학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두 가지 기술 중 어떤 것이 현대 전장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통찰을 나눠주십시오. 하지만 폴란드를 감동시킨 것은 이 하드웨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드웨어보다 더 강력한 소프트웨어, 즉 대한민국의 접근 방식을 발견했습니다. 무기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시장입니다. 미국은 F-35 같은 최첨단 무기를 팔 때 핵심 기술이 담긴 블랙박스는 절대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동맹국을 철저히 고객으로 대합니다. 독일은 기술 이전에 극도로 인색하며 그들의 관료주의적 절차는 계약서 한 장에 서명하는 데 수년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2022년 폴란드는 절박했습니다. 당장 러시아의 위협이 국경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수년을 기다릴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이 완전히 다른 제안서를 들고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K 방산 4대 패키지였습니다. 첫째, 경이적인 속도였습니다.
폴란드가 계약서에 서명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K 전차와 K9 자주포의 초도 물량이 폴란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북한이라는 실존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항상 뜨거운 생산 라인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장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한 폴란드 국방 관계자는 우리는 당연히 수년을 기다릴 줄 알았는데 그들은 마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듯 전차를 보냈다고 경탄했습니다. 둘째, 기술 이전입니다. 미국과 독일이 만지지 말라고 경고할 때 한국은 함께 만들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K 전차의 폴란드 현지화 버전인 KPL을 바르샤바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핵심 기술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50년 전 M16 소총 한 자루를 분해하고 역설계하며 국산 무기를 꿈꿨던 미국의 절박한 고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구걸해야 하는 동맹국의 서러움과 서름을 뼈저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폴란드를 고객이 아닌 대등한 파트너로 대한 것입니다. 이 진심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셋째, 금융 지원입니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계약. 폴란드도 모든 돈을 당장 마련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 한국수출입은행이 나섰습니다. 수조 원대의 파격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며 우리가 당신들의 안보를 함께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출이 아닌 신뢰의 보증이었습니다. 넷째, 미래 RD입니다. 단순히 현재의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와 함께 차세대 무기, 예를 들면 K3 전차를 공동 개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제의 고객이 내일의 동료가 되는 순간입니다. 결국 폴란드가 산 것은 K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안보 파트너로서의 대한민국 그리고 국방산업 전체를 수입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4가지 패키지 중 폴란드의 마음을 움직인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었다고 보시나요? 하지만 이 역사적인 계약 뒤에는 우리가 이제부터 마주해야 할 거대한 현실의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거대한 계약 규모에 환호하지만 방산 전문가는 더 냉정한 질문을 던집니다. 축하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30년 전쟁의 시작입니다. 무기 판매의 성패는 계약서가 아니라 그 무기가 30년 뒤에도 완벽하게 작동하는지로 결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MRO, 즉 유지, 보수, 운영의 영역입니다. 판매는 10%의 승리일 뿐 나머지 90%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적인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글로벌 MRO 역량의 증명입니다. 미국이 F-35로 세계를 제패한 힘은 비행기 자체의 성능보다 전 세계 어디서든 48시간 내에 부품을 조달하는 무서운 글로벌 군수 네트워크에서 나옵니다. 노르웨이의 F-35가 고장나도 이탈리아나 미국의 부품이 이틀 안에 도착합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하나와 현대로템은 지구 반대편 폴란드에 있는 수천 대의 K와 K9이 단 하루도 멈추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한화의 대답은 폴란드 현지에 글로벌 허브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품 창고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현지에서 폴란드군과 함께 구르고 땀 흘리며 기술을 전수하는 전진기지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바르샤바의 낯선 추위 속에서 일하는 한 한화 소속 엔지니어는 우리의 임무는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가동률 90%라는 숫자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손에 K방산의 신뢰가 달려 있습니다. 둘째, 더 현실적이고 냉정한 문제입니다. 돈입니다. 수십조 원의 계약. 1차 계약은 순조로웠지만 2차, 3차 계약은 폴란드의 재정 상황과 정권 교체라는 피할 수 없는 변수에 부딪혔습니다. 폴란드가 과연 약속한 돈을 모두 제때 지불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상업적 위험이 아닙니다. 만약 이 돈 문제가 삐걱거린다면 이것은 혈맹으로까지 격상된 양국의 안보 파트너십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계약의 달콤함과 동시에 30년 동안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를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이 MRO와 금융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은 어떤 전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까요? 하지만 이 무거운 책임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다음 장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K방산의 거대한 성과는 한화나 현대로템과 같은 거대 기업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창원과 구미의 공단에서 K의 작은 베어링 하나, K9의 정밀 케이블 하나를 1마이크로미터의 오차도 없이 깎고 다듬어온 이름 모를 수백 개 중소기업들의 축적된 시간이 이룬 승리입니다.
이 강력한 방산 생태계의 뿌리는 지난 70년간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절박함이 빚어낸 우리의 산업 역량은 단순한 경제의 기둥을 넘어 세계 지정학의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태평양에서 중국의 거대한 해군력 팽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년에 함선 수십 척을 찍어내는 반면 미국의 조선소는 노후화와 인력 부족으로 한 척을 만드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미 헤리티지 재단은 충격적인 보고서를 냅니다. 미국 혼자의 힘으로는 중국의 함선 건조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 우리는 한국의 조선소가 필요하다.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초음속 무기를 공유하는 이 첨단 기술 동맹에 미국이 일본이 아닌 한국을 최우선 파트너로 고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은 첫째,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을, 둘째, 이 기술을 즉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생산 능력을, 셋째, 이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민주주의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가진 현 시점의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 보던 새우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폴란드의 평온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고 태평양의 균형을 맞추는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K방산의 성공은 단순히 무기를 팔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자주국방이라는 우리의 70년 된 꿈이 마침내 세계의 안보라는 거대한 현실이 되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모든 기술의 정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인 KF-21 보라매가 어떻게 세계의 하늘을 바꾸고 있는지 그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